한 20분, 30분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실기. 실기래. 그것도 실기. 자, 여기 소비지구 과세지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쉬죠. 146페이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솔직히 실기는 쉬워요. 실기는 쉬운데 그 실기를 하기 위한 이론이 좀 복잡합니다. 자, 해보자. 네, 보실게요. 자, 외국에 A가 있고요. 요 A는 누구라고 할까? 이거 나이키라고 하면 나이키. 맞죠? A가 나이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갑은 나이키한테 신발을 수입해서 파시는 사업자분. 알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표에서는 나이키가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서 수출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그럼 미국에서는 영세율 받을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소비지국이니까 무조건 10%가 거쳐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나이키가 갑한테 1,000원에 수출을 해요. 그러면 나이키는 자기 나라 세무서에서는 영세율을 받으니까 안 내도 되겠죠, 세금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나이키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세무서에 1,000원에 수출했으니까 우리나라 세무서에 100원을 내야 되겠죠. 맞죠? 여러분, 이렇게 100원 내야죠. 낼까요? 낼까요? 낸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나이키 입장에서 우리나라 세무서는 한국이잖아요. 다른 나라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고 하면 완벽하게 낼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걸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일본 세무서에서 세금 내. 대한독립 만세 하실게 죄송해요. 안 낼 거란 말이야. 맞죠? 대한독립 만세 좀 너무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재화를 수입하면 실제 판매자는 외국에 있는 사업자죠. 외국에 있는 사업자가 우리나라 세무서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입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내줘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는 게 어려워요. 맞죠?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속된 말로 누구를 족치면 돼요? 갑을 족치면 돼, 갑을. 맞죠? 갑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야, 우리나라 세무서가 그러는 거예요, 갑한테. 야, 갑아, 나이키가 100원을 내야 되는데 안 낸다. 안 내니까 갑 네가 나이키한테는 1,000원만 주고 100원은 네가 가지고 있다가 세무서에 내줘라고 해야 되겠죠. 맞죠? 그럼 낼까요? 낸다라는 또 보장도 제가 왜요? 제가 귀찮아요. 선생님, 전 싫어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거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게 진퇴양난이잖아요. 나이키한테도 못 걷고 갑한테도 못 걷고. 그러면 갑한테 걷는 방법이 없냐?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면 어디를 거쳐요? 그렇죠? 우리가 세관을 거칩니다. 알죠? 세관을 거치고요. 그 세관에 있는 우리가 우두머리를 세관장이라고 합니다. 알죠? 이 세관장이 나이키 신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럼 세관장이 갑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부가가치세 100원 줄래 안 줄래? 라고 하면 갑이 세관장한테 부가가치세를 줄까요, 안 줄까요?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왜냐면 갑이 세관장한테 부가가치세 100원을 안 주잖아요. 그럼 신발을 못 받아요. 맞죠? 그래서 수입을 하자. 그래서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거둘 때만큼은 실제 판매자는 A죠. 근데 실제 판매자인 A가 우리나라 세무서에 부가세 안 내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세관장을 가상의 공급자로 본다라는 법문구가 있습니다. 지금 환장하겠죠? 세관장이 실제 판매한 사람은 아니죠. 근데 실제 판매하는 외국 놈이 안 내잖아요, 부가가치세를. 그래서 세관장을 가상의 공급자로 봐서 세관장이 마치 1,000원에 나이키 신발을 파는 것처럼 봅니다. 이 1,000원도 세관장의 상상 속의 매출액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그러면 세관장이 갑한테 1,000원에 판 것처럼 보는 거예요.
판 것처럼 봐서 갑이 세관장한테 부가가치세 100원을 주게끔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세관장은 갑한테 부가가치세를 받잖아요. 그럼 세금 계산서 끊어줘요. 아셨죠? 그래서 조심하실 게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공급자는 외국에 있는 나이키가 아니라 세관장에 있는 세관이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 수입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셨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갑이 세관장한테 1,000원은 안 줘요. 왜냐면 1,000원은 A한테 주겠죠. 맞죠? 근데 부가가치세를 A가, 나이키가 안 낼 거니까 세관장이 1,000원에 파는 것처럼만 보는 거예요. 아시죠? 부가가치세 100원을 걷기 위한 세관장의 상상 속의 매출액입니다, 이거. 되실까요? 자,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세관장한테 매입세액을 부담한 거죠. 그쵸? 갑 입장에서는 세관장한테 매입세액 100원 부담한 거죠. 이 100원 공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공제? 받습니다. 만약에 사업자라면 매입세 공제 100원을 받아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실 거예요. 보시면 그럼 우리나라에서 세금이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왜냐하면 세관장이 세무서장한테 갖다 내지만 세무서에서 다시 갑한테 100원 돌려줬거든요. 맞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세무서에서 세금이 안 거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어저께인가? 부가가치세는 전적으로 누가 다 낸대요? 소비자가 다 내요. 그 말은 이 갑이 나이키 신발을 소비자한테 팔면 그때 부가가치세가 징수가 됩니다. 왜냐면 소비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소비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이 재화의 수입에선 요게 핵심이에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좀 이따가 내가 판매자나 구매자를 꼭 걸어야 되거든요. 실기에서요. 그 판매자나 구매자를 걸 때 판매자, 부가가치세와 관련 있는 판매자는 세관장이 있는 세관이지 나이키가 있는 미국이 아닌 거예요. 나이키가 있는 미국이 아닌 거예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시험에서 어려우면 수입할 때 나이키랑 세관장이 있는 세관에 같이 던져줘 버려요. 아셨죠? 부가가치세와 관련돼서 판매하는 사람은 세관장이잖아요. 나이키는 벌써 안 내고. 아셨죠? 그리고 되시겠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우리에겐 암기가 있지, 암기.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이 세무서한테 갑이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라는 것도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알죠? 매입세 공제를 받으니까 요 계정 과목은 부가세 대금금입니다, 여러분들. 알죠? 근데 이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외국에서 여러분들 뭐 우리가 포르쉐 같은 거 수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포르쉐면 죄송해요. 나중에 할 건데 우리가 그 좀 비싼 차들 있죠. 비싼 승용차 같은 게 나중에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줘요. 알죠? 포르쉐 같은 거 나중에 좀 이따가 3교시 때 할게요. 알죠? 그때는 요 100원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거 나중에 배우시게 돼요. 자, 됐어요. 자, 10분 쉬셨다가요. 3시 5분에 3교시 할게요. 여러분 10분 쉬시죠.